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 PD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조금 익숙하면서도 유치한 것 같으면서도 저 평상시에 좀 많이 궁금했던 거예요, 원장님. 왜 손가락, 네. 그리고 발가락, 네. 심지어 12살 먹은 제 아들은 등, 허리 이런 데까지 이렇게 관절을 우두둑 우두둑 이런 소리를 내거든요. 네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손은 잘 안 하는데 발을 해요. 발가락. 오. 발가락 관절을 아, 우두둑. 손으로 꺾으세요? 아니요, 그냥 방바닥에다가 두고 이렇게 발가락을 꺾어서 딱 세우면 오도도도독 이렇게 되거든요. 시원하게. 근데 그걸 안 하면은 좀 뻣뻣함이 느껴지는 것 같고 왠지 아침에 네. 그걸 한번 해야 상쾌한 느낌이 들고 그러는데 왜 어렸을 때 손가락 굵어진다고 하지 맞아요. 말라고 그죠? 네. 근데 이게 과연 단지 손가락만 굵어지는 건지 아니면 관절에 괜찮은 건지 궁금했어요, 원장님. 네. 원장님 그러면서 두두두. 이런 소리 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게 또 약간 어렸을 때는 오빠들이 이렇게 하면 좀 멋있었거든요. 그런, 이런 소리가 멋있었어요. 왠지 약간 아니 왜 남자들이 이렇게 그치. 싸우기 전에 예. 이렇게 아. 멋부리고 이럴 때 그러니까. 만화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 막. 예전에 왜 주윤발이 이쑤시개 이렇게 꽂고 있었던 거와 같은 그런 느낌. 내 시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네. 약간 느와르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관절 네. 꺾으면. 괜찮아요? 네. 이제 관절의 소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아. 관절을 이렇게 딱딱 꺾을 때 나는 소리는 네. 우리 모든 관절들, 손가락, 발가락, 척추 관절, 네, 목, 목. 어깨, 무릎 모든 관절은 관절낭이라는 게 있어요. 관절낭. 네.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관절을 이제 만드실 때 네. 관절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우리 자동차에 구리스 바르죠. 아, 윤활유 옛날에 구리스라고 네. 그랬어요. 그 시대가 아니라서. 네. 요즘 문틀이나 이런 거 도로에 고장이 나면 FD40 이런 거 칙 뿌리잖아요. 네, 그죠? 네. 윤활유 같은 거. 기름칠하는 것 그렇죠. 같은. 네. 그런 기름기가 항상 이렇게 있어야 관절이 보호가 되고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 활액을 이렇게 안에다가 적당한 양 넣어주고 빠져나오게 하는 주머니로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관절을 꺾거나 이렇게 당겨서 뚝뚝 소리가 나는 거는 네. 관절을 이렇게 당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음압이 생기죠. 왜 네. 우리가 아코디언 이렇게 당기면 음압이 네. 생겨서 공기가 들어오듯이 그러면서 나오는 뻑하고 터지는 마찰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관절을 그렇게 한 번씩 딱딱 꺾고 나면 네. 뭔가 개운하고 시원한 느낌이 네. 드니까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한두 번 하는 정도야 괜찮은데 이걸 네. 너무 자주 해서 자꾸 꺾다가 보면 이제 꺾을 때마다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극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겠죠. 염증이 생기기까지? 그럼요. 그래서 오. 이제 관절이 굵어진다라는 거는 이제 그런 염증들이 자꾸 반복하다 보면 네. 관절 자체가 굵어질 수 있으니까 한두 번은 괜찮지만 습관적으로는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하면 할수록 소리가 더 나고 그죠? 안 하다 버릇하면은 뻣뻣해지고 맞아요. 소리가 잘 안 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자꾸 느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좀 더 주의해야 되는 거는 목 같은 거 이렇게 두둑두둑 소리 나고 우리 네네. 괴기 영화 같은 거 공포 영화 살인의 추억 이런 거 네, 보면 네. 딱 좀비들이. 그렇죠. 네. 범인들이 이렇게 목 한번 뜨득 꺾고 네. 이렇게 가죠. 네. 그런 목을 꺾거나 허리를 꺾을 때 나는 소리들은 네. 목이나 허리에 있는 인대들이 그 뼈와 그 척추와 이렇게 마찰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마찰하면서 툭툭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주 하게 되면 인대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자주라는 거는 어느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평생에 한 번. 한두 번 괜찮다는 게.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할 때 스트레칭 네. 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목도 좌우로 돌려주고 스트레칭 할 때 두둑 저도 가끔 소리가 나거든요. 네네네. 두둑 소리 나는 정도. 그런 정도의 스트레칭 한 번씩 할 때 네. 관절도 한 번씩 꺾는다든지 이런 정도는 괜찮지만 네.
그게 이제 습관돼서 틱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많죠. 아, 목을 계속 이렇게 뚝뚝 수시로. 하면서 뚝뚝 하는 틱처럼. 그런 음. 경우는 답답함의 표현이기 때문에 음. 그런 거는 너무 잦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니 왜 그 말씀하신 스트레칭 얘기가 나와서 궁금한 건데 스트레칭 할 때 목 같은 거 뻣뻣하니까 이렇게 눌러주거나 좀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칭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가끔 영화에서 목 팍 꺾어서 죽이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목을 얼마나 꺾어야 사람이 그렇게 죽나? 죽나? 예, 그런 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아, 예. 그건 네.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절이라는 거는 가동 범위가 있어요. 네네. 지금 해보시면 손가락 이렇게 기역자로 꺾으면 더 안 꺾이죠. 네네네. 뒤로 더 안 넘어가죠. 그렇죠. 이 관절이 가동 범위가 생기는 이유는 뼈와 뼈끼리 딱 부딪히기도 하지만 인대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가동 범위를 넘어서 더 꺾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러지죠. 그렇죠. 응. 인대가 찢어지면서 부러지게 되는 거죠. 아. 목은 왜 생명을 잃게 되냐면 네. 모든 뇌에 있는 신경이 네. 척수를 통해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네. 심장을 움직이기도 하고 장기를 움직이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는 네. 모든 신경이 척수를 통해서 내려가는데 목이 부러지면 척수도 같이 부서지죠. 파괴되니까 사망하게 되죠. 그러면은 스트레칭 하다가 그럴 수는 없죠. 네. 스트레칭을 뭐 그 정도 그거는 갑자기 과도한 힘으로 충격을 가했을 때 꺾는 거죠. 꺾는 거. 선생님 그럼 안마하면서 두두둑두둑 소리 나고 목을 빼주잖아요. 네. 그런 건 어때요?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마하러 갈 때 보면 가끔 그 추나하듯이 목을 네. 이렇게 저렇게 뚝뚝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음. 그런데 이제 그걸 하면 굉장히 시원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 즐겨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허리나 이런 쪽은 그나마 괜찮은데 목은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목을 잘못 건드려서 실질적으로 전신마비나 이런 경우도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시무시하다. 그거는 질환이 있는 사람은 안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걸 하는 경우에는 정말 숙련된 사람들이 해야 되고요. 이제 한방에서는 추나라고 해서 목 뭐 허리 교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소리 툭툭 내는 것들이 멋있어 보이고 네. 뭔가 받는 것 같아 보여서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는 교정이 꼭 좋은 교정만은 아니다. 그렇게 알아봐 주시면 됩니다. 그 추나랑 뼈를 맞춰준다는 데랑은 비슷한 원리로 해주시는 건가요? 예, 추나 뭐 카이로프락틱 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척추의 정렬들, 골반의 경사들 이런 것들을 맞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비슷한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같은 개념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하루에 한두 번 그냥 좀 답답해서 하는 정도. 예, 그리고 스트레칭 할 때 나는 소리 정도는 아주 괜찮은 거고. 네. 이게 이제 점점 버릇처럼 장애처럼 많이 반복되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네, 특히 이제 뭐 이거 안 하면은 너무 답답해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치료를 해서 그런 답답함, 근육의 긴장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치료가 필요할 정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호, 박송이었습니다.